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의대 합격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알려드리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의대 합격 로드맵을 잘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걸 알려드렸을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왜 제가 잘 안 알려드렸었는지 한번 쭉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대 수학과 졸업해서 계속 바로 강사하고 분당에서도 하고 이제 여기 반포에서 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 했던 것들 쭉 잘 모아놨는데 뭐 예전에도 했던 거고 올해만 이제 거의 오늘까지 하면 20번 거의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밴드 한번 초대장 같이 보내드리면은 가입해 주시면 제일 빠르게 공지사항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오늘 목차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대 보내고는 되게 싶어 하세요. 대부분 모든 학부모님들이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긴 하는데 사실 자세하게 아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쵸? 지피지기면 백전무퇴라고 좀 의대에 대해서 먼저 어떤 건지 좀 더 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의대를 가기 위한 의대 입시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어떤 대비책이나 저희 학원의 색깔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이것도 선물 있습니다. 의대인데 서울에 있는 의대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의대가 서울대, 연대, 고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6개요? 조금 더 많습니다. 9개요. 정답이에요. 제 초콜릿 드릴게요. 이거 되게 맛있는 초콜릿이라 감사합니다. 9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성균관대, 연대, 카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렇게 9개만 서울에 있는 의대예요. 사실 성균관대는 수원이긴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대부분 서울 소재가 9개 대학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참에 같이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9개 대학에서 의대 정원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대충 한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1명이에요. 서울 소재에 있는 의대의 모집 인원이 861명입니다. 그럼 가장 크게 우리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이것도 한 3초만 드릴게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수시가 더 많아요. 점점 정시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수시가 715명입니다. 475명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73명 뽑고요. 그 다음에 학종으로 349명, 그 다음에 논술로 53명을 뽑고 나머지 정시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서 한 40%까지 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861명만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참고하시라고 그냥 자료를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보통 70%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자들의 고등학교 내신이에요. 뭐 카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 1.03, 1.15 이건 평균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고대 1.2, 연세대 1.03은 70%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진짜 거의 탑을 찍기는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여기가 이제 저희 강남 서초 8학군이다 보니까 거의 전교 1등을 찍어야지 저 등급이 가능해요. 게다가 되게 좀 빡빡한 학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휘문, 세화 이런 곳들은 잠깐 삐끗하는 순간 1.0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진짜 잘하는 학생들 1.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8학군에서 교과로 의대를 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학종은 조금 더 낮기는 하죠. 뭐 한 1.5도 보이고 1.6도 보이고 그다음에 1.9까지도 조금씩 더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종합 2등급을 넘어가면
거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두 번째 퀴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 의대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지방에도 의대가 많죠. 지방에 의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조금 더 어렵죠? 그건 거의 찍어야 되는 수준일 거예요.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업다운으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업입니다. 좀 더 많아요. 이거 제가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30개, 조금 작습니다. 27개 좀 더 많아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28개, 하나 더 많아요. 29개, 내가 제일 빨리 말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이 앞에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의대가 2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쭉 많은데 그냥 사실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가 있구나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울 소재의 의대는 9개가 있었고요. 지방에는 29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정원은 전체 수시 정시 합쳐서 2,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입학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시가 한 1,300명 정도 뽑고 교과, 학생부, 논술 이렇게 뽑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교과로 뽑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서울 쪽은 교과로 뽑는 경우가 좀 적었죠. 그래서 이렇게 뽑고 정시로 796명.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합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하는 김에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약대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국에 한 38개 학교에서 한 3,015명 정도가 이제 내년에 의대 정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치대는 11개 대학이 있고 한 630명 정도 뽑는다. 그러니까 물론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내년 기준입니다. 그다음 한의대는 12개 학교에 한 700명 정도. 그다음에 약대는 37개 한 1,7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자연계열에서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계열들이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순 이렇게 쭉 가게 될 텐데 이렇게 인원을 다 합치면 6,100명 정도가 돼요. 이 6,100명이 한 수시가 3,500명, 정시가 한 2,500명 정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6,100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6,100명 하면 되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잘 보시면 23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이에요. 몇 명이냐면 재학생, N수생, 검정고시 합치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뭐 이 50만 명 기준으로 퍼센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서울 소재 의대를 가려면 아까 816명이 정원이었고 50만 명 기준으로 816명이 되려면 0.1%예요. 1000명 중에 1등이 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랑 지방대까지 합치면 한 0.5%의 백분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난 의대가 아니라 치대까지 좀 더 포함하겠다 그러면 0.8%. 그 다음에 한의대 포함하면 1.2%. 그 다음에 약대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더 여기서 늘어나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 그냥 되게 막연하게 누구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많이 큰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 막 가르치고 너 되게 잘한다. 진도도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챙기면 의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의대의 벽이 되게 높습니다. 0.1%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 4%인 건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기도 어렵다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4%보다 훨씬 적은 수치예요. 0.4%보다도 훨씬 더 작으니까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0.1%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가 의대 전국 정원이라 그랬잖아요. 현역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거기 한 30%예요. 한 보통 한 50%에서 80% 정도가 재수생, N수생들이 가거든요. 그럼 3,000명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거의 재수생으로 다 빠져요. 그럼 이제 나머지 1,000명이 우리가 현역으로 갈 수 있는 TO가 그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대가 그냥 한번 써보지 뭐 한번 도전해보지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엄청 일찍 준비하고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하나 더 비교 자료를 드릴게요.
21년도 작년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100점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작년 수능 100점이 2,700명입니다. 100점이 1등급이 아니에요.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 돼요. 15,000명 1등급이면 의대 정원에 택도 없어요. 약대까지 합친 6,000명에도 택도 없습니다. 100점이 2,700명이고 의대 정원이 한 3,00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소재는 100점은 당연하게 맞았어야 될 거고요. 전국으로 합쳐도 거의 100점이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내가 의대를 갈 거다.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고 싶다. 그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2개까지 합쳐서 각 과목에 하나 틀리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한 과목에 2개 틀렸다. 사실 현실적으로 의대 가기 좀 어려워요. 영어는 다 맞고 국어 하나 정도 틀리고 수학 다 맞고 과학에서 하나 정도 틀리면 서울권 의대를 가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나 정도 더 틀렸다. 그럼 지방에 있는 의대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컨디션 좋아서 하나 정도 빼고 다 맞췄다. 혹은 다 맞췄다. 이러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수가 그냥 되게 막연하게 그냥 잘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의대 입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의대를 이렇게 비유 많이 해요.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사실 학생들이 의대에 도전하려면 뒤에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되게 일찍 많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막 목표를 향해서 되게 달려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손에 꼽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되게 열심히 하죠. 그때는 이제 3년 뒤밖에 안 되고 막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주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 학생들이 7년 뒤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의대 졸업하려면 14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일찍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대에 입시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건 조금 작년, 다른 년도 다른데 수시랑 정시랑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60%가 수시, 40%가 정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수시가 더 많으니까 수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근데 절대 학생부 교과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종도 아니고 논술도 아니에요. 정말 결국 이 세 개를 가려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대의 수능 최저 등급 정말 높아요. 우리가 세 과목 합쳐서 4등급인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 1등급씩 맞아라 라고 하는 학교들도 메이저 의대들은 있어요. 그냥 1등급은 당연히 기본 디폴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이런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선 누가 가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로 해서 내가 되게 1등급 당연하게 다 맞을 거야 라는 학생들이 보험으로 같이 써서 추가로 붙는 게 우린 논술, 학종,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학종은 일반고에서 가는 경우가 거의 정말 적어요. 대부분 자사고에서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자사고라고 하면은 세화 정도가 좀 더 되겠죠. 서초권에서.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사실 학종으로 의대를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능에 정말 가장 목숨을 걸고 수능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의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학종을 좀 더 챙겨야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시가 잘 안 되니까 학종으로 올인해야지. 100번 그렇게 해서 비교과 되게 학생부 되게 잘 만들어도 결국 최저 못 맞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최저가 정말 힘드니까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의 수학 점수, 다른 과목 점수가 정말 필수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대를 진학 희망한다면 수능에서 수학을 100점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등급 맞겠다가 아니라 100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에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1등급을 위해서 시기별로 어떻게 수학 목표를 좀 더 세우면은 좀 더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이 로드맵 잘 안 알려드린다고.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비교하시고 우리 자녀의 수학 진도를 보고 넌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지금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학년에서 0.1%에 들어갈 만한 학생들이 소화하고 있는 그런 진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중학교에서 A 정도 받고 있다. 그냥 상위 40%거든요. 그게 A 커트라인이에요. 보통 원천이랑 경원. 그다음에 만약에 고등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1, 2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 1등급 겨우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2등급 나온다.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0.1%의 기준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 안 쪼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3 11월 수능 볼 때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런 로드맵 짤 때는 역순으로 언제 하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거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92점이 목표예요. 고2 때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요. 저 시점에 수능을 보고 그 수능 점수가 92점이 돼야 돼요. 고2 모의고사 말고 수능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을 보면 92점이 돼야 됩니다. 그럼 8점의 차이가 나죠. 사실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한 3문제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한 2문제 정도 저렇게 맞추는데 1년이 걸려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 이제 2학기 정도가 되는 거죠. 2학기 됐을 때 고1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을 보고 한 80점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2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한 어느 정도 준킬러 맞추고 킬러 맞추는 연습이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한 학년 또 내려가 볼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우리는 65점까지는 돼야 돼요. 보통 65점이 이제 상등급 커트라인, 4등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커트라인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보고 저 정도 점수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 고1 80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공부량이 확보가 되고요. 그게 돼야지 고2 수능을 봤을 때 92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고3 때 그래야 100점이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어려워요. 이것만 봐도 되게 어렵죠.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본다고도 놀라운데 그것만 봐도 점수가 꽤나 낮진 않죠. 3등급이라면. 그래서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봤을 때 이 정도 커트라인이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의대가 가시권에 보인다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 보시고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너 수능 풀어봐 이러고 3, 40점 나왔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학교 3학년 때 진도를 뭐 이게 아니라 수능을 봤을 때 수능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수학,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는 다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점수가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끝내려면 각각은 얼마나 걸리고 그러면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를 똑같이 역산을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수학 쿼리, 고1 1권을 수학 상하, 고2 수학 원투, 고3 미적 기하 확통.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럼 고득 상하는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가 되게 잘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한 과정이 진도 딱 나가는데 2달, 그거를 한 번 복습하는데 1달, 한 과정이 한 3개월 잡으면 잘하는 학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0.1% 들어가게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이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수, 상하 2개니까 고1 거 진도 되게 열심히 끝내는데 한 6개월 걸리죠. 이것도 되게 저렇게 짧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좀 더 볼까요? 고2 거. 고2 거는 진도는 2달이면 되는데 복습 기간이 좀 더 늘어나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끝나면 수학 1, 수학 2 각각 4개월씩 따져서 한 8개월 정도 걸리네요. 미적 기하 확통. 이것도 우리가 대부분 수능은 하나만 보지만 내신에는 기하나 확통 2개 중에 하나는 대부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각각 평균치 쳐가지고 이것도 한 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고1, 고2, 고3 거 합치면은 6개월, 8개월, 8개월 총 22개월 걸립니다. 이 약 2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약 2년. 이거 언제 했어야 된다고요? 고등 진도 2년, 그 다음에 중등 때 계속 했어야죠. 왜냐면 우린 지금 중학교 3학년 11월까지 이걸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표니까.
그러면 고등 진도가 나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2, 중3 때 총 시험 4번 보죠. 그래서 중간기말 1년에 4번씩 총 8번. 내신 대비 기간 아예 버린다 그래도 한 8개월 정도는 왔다 갔다 잡아요. 한 3주 정도만 내신 대비해도 갔다 와서 리마인드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요렇게 합치면 2년 8개월이 걸리네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1월에서 2년 8개월 전이 되려면 중1 3월이에요. 중학교 1학년 3월에 수학상을 시작을 해야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그게 되라는 되게 빠른 퀄리로 진행을 했음에도 겨우 이때 되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되게 정말 이게 되게 어려운 거나 되게 많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시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돼요. 그럼 사실 중학교 거는 그럼 언제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전에 거 해야 되죠. 똑같이 이것도 역산 한번 똑같이 해보죠. 그 전에 수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진도 나가고 복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재로 하는 게 그냥 가장 추천을 좀 하는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진도 나가고 기본서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정석하고 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석이 제가 고등 학생들이 내신 대비하기에 정석 교재는 썩 좋지는 않은데 중학교 학생들이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기에는 정석이라는 교재가 꽤 좋습니다. 다음에 정석이라는 교재가 혼자 집에서 자습용으로 공부하기엔 조금 불친절해서 좋지 않은데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배우기엔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석과 그다음에 정석에는 조금 트렌디한 문제도 좀 빠지기도 하고 문제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서인 센을 두 가지 같이 해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하는데 수학상 진도 나가고 복습하는 거 한 3개월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심화 내가 그러면 조금 빠른 학생들은 이제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 거 심화를 좀 더 한 바퀴 다 돌겠죠. 한 번 다 하고 나서 그럼 일반적으로 일품이나 고쟁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강남 서초 근처에서는 이게 근처 고등학교에서 가장 좀 그나마 연계가 좀 많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교재예요. 그래서 내신용으로 심화 1단계 이렇게 교재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어려운 심화서예요. 블랙라벨, 실력정석, 자이스토리.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화 1, 심화 2는 고등학교 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본 정석과 센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 전과정을 끝난다라는 목표로 해오고 다음에 심화 1, 심화 2는 고등 때 계속 반복하면서 점수를 아까 65에서 80, 85에서 92, 90에서 100까지 올려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진짜. 당연하게 한번 배우고 나서 성취도가 완성되고 그 다음 과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상 3개월 어쨌든 진도 다 나갔어. 애가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수학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집 풀었을 때 최소한 85%는 맞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진도 나가거나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한 중경외시급까지 한 10개권 대학까지가 그래도 목표다 그러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진도 나갈 땐 그래도 한 70점 정도 내외의 성취도면 그 다음 거 하는데 발목 잡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발목 잡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지 의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풀었을 때 한 85% 성취도가 돼야지 그 다음 거 진행하고 다음 거 진행하고 할 때예요.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럼 중학교 건 언제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 걸 시키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는 우리가 3월에 수학상을 시작하려는 게 목표죠. 우리가 그때까지 해놨어야 되는 건 중학교 총 6학기 거를 해놨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중학교 1학년 거 보통 여기서도 한 2-3달 정도가 걸려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게 생각보다 쉽기도 한데 여기를 첫 단추 잘못 깨면 영원히 대수 파트 흔들려요. 그래서 문자와 식부터 나오는 게 되게 꼼꼼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히 많이 해야 돼서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또 똑같이 한 과정이 한 3개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것도 똑같이 한 3개월. 그러면 중등 거 총 3년치를 다 하는데 총 한 18개월 정도 걸리죠. 이것도 되게 어머님 생각하기 되게 짧잖아요. 한 과정 3개월에 하고 바로 끝나고 넘어간다고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잡아도 한 18개월 걸려요. 그러면
저희가 목적은 뭐였죠? 중학교 3학년 3월 이전, 중학교 1학년 3월 이전에 이걸 완성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1년 반 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내는 중학교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사실 의대를 가는 진짜 현실적인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알려드려요. 이거 알려드리면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무조건 나빠지는 것밖에 저 못 봤거든요. 알려주세요. 뭐 어느 시기에 뭐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이미 막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수학 상하고 있다. 엄청 쪼져. 넌 왜 지금까지 뭐 했냐?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부모님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급해 지금부터 해야 돼 막 준비하시면서 또 쪼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잘 안 알려드리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 참고 자료와 우리 아이와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의대 저 학생들 중에서 진짜 많이 갔는데 대부분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하면 빨리 했지 사실 이거보다 늦은 학생은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혹 머리가 좋아서 되게 더 빨리빨리 되게 잘하는 학생들 몇몇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들 주변에서 돌리는 친구 아들이 친구 딸이 진도 빼는 게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도를 막 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정말 잘 이해를 꼼꼼하게 하고 정말 의대가 지금부터 싹수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키시는 거를 알려드리긴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서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전국에서 0.1%만 우린 의대를 갈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0.1%가 아니면 사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이 과정에서 한 학기씩 미루시면 돼요. 한 학기씩. 예를 들어서 의대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의치 한까지는 그래도 합치고 싶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한 3개월씩 조금씩 더 미루면 되겠죠. 그다음에 스카이 정도가 목표다. 한 6개월 정도 미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어야 되는 단계에서. 왜냐면 스카이 정도가 목표면 수학 92점만 돼도 갈 수 있긴 하거든요. 100점이 아니라. 아까 92점이 원래 우리는 고2 때 완성을 시켰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고3 때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조금 더 복습을 많이 시키거나 그 번 1년으로. 그 번 1년으로 조금 더 늦게 시작한 걸 커버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스카이가 목표가 아니죠. 스카이도 사실 어렵죠. 한 상위 4%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가는데. 우리가 서울의 소재권 이름 들어본 학교. 서성, 한, 중경, 외시 정도 한 10개권 대학까지. 이제 수학 점수로만 보면 이제 보통 거기가 한 88점에서 85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저희가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거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세이브 되죠. 그 한 1년 3개월 정도 세이브를 부족한 걸 더 채워야 될지 내가 늦게 시작한 걸 커버해야 될지를 계산하고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경의 시도까지도 아니고 거기까지만 해도 감지덕지다. 우리 아이 인서울만 해도 괜찮겠다. 인서울 한 80점이면 수학 그래도 무난히 갑니다. 수학 기준에서 80점이면. 그러면 아까처럼 한 2년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2년 정도 세이브 된다라고 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2년 뒤면 이제 중1이죠. 중1 때 중등권 시작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권 시작하는데 2년 정도 세이브 된다 보면 중3 때 고등권 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조금 더 빠듯하게 되게 열심히 막 달린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로드맵이고 지금 이건 정말 초극상위권의 얘기 드릴 때 한 번 더 예시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권은 보통 교재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념원리와 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기본서와 우리가 센 문제 유형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서 간혹 고등과에서 기본서 하는 거는 크게 막 반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중학교 것도 꼭 기본서 해야 돼요, 개념서 해야 돼요라고 많이 하시는데 개념서는 쉬워서 개념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개념서예요. 쉬운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꼭 개념서 같이 시켜야 됩니다. 심화로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A급 수학, 최상위 수학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최상위 수학은 좀 많이 어려워서 대부분 A급 수학만 해도 해결이 대부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급에서도 A 스텝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B까지만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이런 책으로 주로 많이 수업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초극상위권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고등껏 끝내고 그때부터는 고등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상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는 중등 과정을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봐도 이렇게 짧게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빡빡한 커리를 다 이겨냈을 때 수학 100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100점이라는 게 정말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추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의대 입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 조금 잘한 것 같아서 의대 노려볼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시키고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 조금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잘하는 것 같은데 초등 때 되게 잘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되게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막 학원 선생님도 이 아이 진짜 의대 갈 만한 싹이 충분하다. 이런 거 됐을 때 이 정도 커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우리 아이랑 비교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그냥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제가 딱 3문장으로 많이 요약해서 어머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학원은 학습량이 빡센 수학학원입니다. 학습량이 되게 저희 학원 빡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로 평가하고 체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수학학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1 개별 맞춤 수학학원입니다. 이렇게 3문장이 저희 학원을 나타내는 3가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학습량이 빡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학생이 등원하면은 2시간 반 동안 1:1로 담임 선생님과 수업하고 그 수업 이후에 2시간 반 동안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때 뭐 하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숙제, 이 시간에 숙제가 없어요. 5시간 동안 학생이 학원에 와 있는데 이 시간에 숙제하라는 시간이 없어요. 숙제는 집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대하는 게 거의 한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했던 고등 수상이 3개월 만에 진도 나가고 복습이 됐던 거고요. 수학 1, 수학 2 같은 게 4개월 만에 한번 진도 나가고 복습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 공부량이 안 되면 그 진도 나가는 속도도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소 저희 이제 주 2회 수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목요일을 등원하는 학생이다.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월, 화, 수 3일이 있고 수요일날 등원하죠. 3일 동안에 매일 2시간. 그러면은 한 번 수업과 한 번 수업 간격 동안에 진짜 몰아서 한다 치면 한 4-5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보통 진도 나가는 속도가 개념서 한 단원을 수업 시간에 다 끝내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한 문제 유형서를 숙제로 내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한 단원에 쌤 푸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푸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본인이 채점하고 틀린 거 한 번 더 풀어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게 빡세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생 막 상담을 할 때, 학생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꼭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학원 되게 빡세. 각오됐니? 라고. 솔직히 거기서 대답 우물쭈물하는 학생이 와도 그렇게 오래 다니는 학생들 많이 못 봤어요. 본인이 먼저 지쳐서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녔을 때 정말 큰 효율을 되게 발휘한다. 대신에 네가 힘든 대신 정말 그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어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정말 학생이 체감하게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저희는 테스트를 평가하고 체크하는 수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반 동안 테스트를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과정별, 단원별, 난이도별 세분화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수학상만 해도 거의 한 28개의 단원, 소단원으로 되게 쪼개놨고 단원별로 기본 난이도, 실력 난이도, 심화 난이도
또는 조금 더 거기도 어려워하는 거는 뭐 기초 난이도 등등 되게 많은 난이도를 세분화시켜서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2단원의 이 난이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학생에게 알려주고 그걸 풀게 시킵니다. 어떤 걸 테스트를 보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요. 학생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숙제해온 부분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아까 뭐 월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오는 학생 같은 경우에 목요일날 테스트 보는 건 월요일날 배우고 월, 화, 수 동안 숙제했던 부분을 목요일날 오답 체크 수업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 그날 테스트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할 때 정말 학생들의 문제 하나하나 사실 못 봐요. 왜냐면 저희 한 단원씩 푸는데 그 문제만 해도 거의 한 100문제가 훨씬 넘거든요. 모든 문제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지 못해서 저도 그렇고 숙제 검사할 때 이 학생의 실력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얘면 이거 틀려야 되는데 라는 문제만 봅니다. 분명히 한 120번 어려워요. 얘가 분명히 틀렸어야 되는 난이도야. 근데 맞았다고 노트에 동그라미 돼 있네. 그거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한번 설명해 볼래? 거기서 이제 설명을 잘 하거나 하면은 내가 뭔가 약간 의심을 조금 거두고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난이도를 만약에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막 다 틀린다. 그러면 뭔가 다른 편법을 좀 더 쓴 거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도 내가 배운 걸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문제를 푸냐면 한 세트의 문제가 한 15문제 내외로 되어 있고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세트 정도 풀고 많이 푸는 학생들이 한 4세트 정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고 나서 당연히 채점 받고 오답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테스트실에서 오답이 좀 더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 담임 선생님 직접 오답까지 좀 더 챙겨서 봐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오답을 했을 때 고치고 넘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다음 주에 오답 모음으로 한 번 더 풀려요. 그래서 취약 단원, 취약 유형 파악을 계속 시키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틀렸던 것들 모아서 다음 주 첫 등원할 때 그 테스트부터 바로 풀립니다. 오답 모음 플러스 또 일주일 동안 푼 것도 합쳐서 거기서 또 틀린 문제 또 모아서 그 다음 주에 또 풀리고 이렇게 계속 무한 오답을 계속 시켜야 되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개별 맞춤 수업 학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정말 많죠. 개별 맞춤 수업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원의 되게 엄청 장점이라고만 하는 것만 좀 더 적어놨는데 저는 저희 학원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총 3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부터 고등 전 과정이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들이에요. 사실상 이런 선생님들 되게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개별 맞춤이라 그래도 학년별로 모아놓고 초등 것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중등 것만 해주는 선생님, 뭐 판서식도 똑같아요. 고등 것만 가르치는 선생님. 물론 전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각 과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이해도가 조금씩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 선생님은 어차피 다 아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중학교 때 얘가 뭘 배우고 어느 정도가 교과 수준이었고 이거로 바탕으로 고등 걸 알려줘야 되는지를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고등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중등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에서 고등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단원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내신까지 어떻게 되더라도 수능까지 커버하는 중등 선생님 정말 없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중등 개념이 활용이 돼서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렇게 전과정 수업 가능하다는 게 개별 수업의 저희 학원 되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저는 클리닉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은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클리닉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미지는 우리 아이가 문제 풀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얘가 왜 이렇고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해설지예요. 물어보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알려주면 그냥 살아있는 해설지일 뿐이죠. 그 정도의 살아있는 해설지는 사실 요즘 뭐 어플이나 뭐든 되게 엄청 많은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클리닉 수업이 아니라 개별 맞춤 수업이 되려면 학생에게 필요한 진도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개별 솔루션, 넌 이게 지금 약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달에는 뭐, 이번 학기에는 뭐, 올해에는 뭐를 해서 이런 진도 커리큘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몇 시간 정도를 네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꾸준히 잘 이행했을 때 여기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죠. 저희가 이제 병원 갔을 때 그냥 저 여기 아파요 갖고 약만 받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셨어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은 뭐고 이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야지. 그냥 약 먹으면 나아요라고 이걸 바라면서 병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학원 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클리닉 수업과의 차이고 이게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별 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 제도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랑 오래 수업을 해요. 특별한 경우에 뭐 반변경을 요청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멘토-멘티 관계가 돼서 동기부여나 상담이 조금 더 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되게 단호하고 타협 되게 안 해주거든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되게 막 계속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수업하면 되게 많이 따르고 학생들이 되게 의지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학년이 올라가도 담임이 바뀌지 않는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게 저희 학원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별 솔루션, 객관적인 파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의대가 왜 로드맵을 잘 안 알려드렸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 너무 안 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서 3개월, 6개월, 1년씩 조금씩 늦추셔도 돼요. 사실 저도 누구나 저희 반 다 의대 보내고 싶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의대 가라 하면 학생들이 포기밖에 안 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저희 메이저와 함께라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더 궁금하시고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잘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좀 평가, 객관적인 실력을 알고 싶으시다면 거의 저희 동봉 드린 같이 자료에 입학 테스트 컨설팅 예약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총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테스트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학생과 상담을 하고 넌 이 부분이 좀 더 약하구나, 이 단원이 약하구나, 계산 능력, 뭐 문제 이해 능력 이런 거를 같이 알려드리고 어떤 과정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 학생에게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어머님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주시면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 데스크 행정 직원분께 내시면은 같이 테스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제 말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 꼭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왜 아직 이것밖에 못했니? 라고 절대 하시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한번 참으시고 이걸 위해서 네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